저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배현진 의원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징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좀 재미난, 좀 뜬금없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한남동에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새벽 시간에 새벽 2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새벽 시간 2시간 동안 갑자기 택시가 20대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뜬금없죠. 대통령 관저 이제 경호팀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20대가 막 달려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경찰과 경호팀에서 왜 갑자기 들어오냐 했더니 그 택시기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승객이 호출해서 태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택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허위 호출을 받은 택시라고 밝혀졌고 그 택시가 무려 20대입니다.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택시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곳 대통령실까지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택시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대테러 행위입니다. 그 택시 안에 뭘 설치할지 어떻게 합니까? 택시 차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면요, 그게 테러 차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를 떠난 정치인 테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얼마나 급속도로 가속화됐습니까? 사회 기강이 말도 아니고 사회가 흉폭하고 흉측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약 범죄 5년 동안 불과 5배밖에 안 늘었어요 라는 정치인이 있질 않나. MZ 조폭들이 각종 도박장, 코인을 통해서 수백억을 벌면서 그걸로 외제차를 몰다가 정말 죄 없는 여성을 치어서 사망케 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할 건데요.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칼럼, 반가운 분입니다.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이 징후의 정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터졌다. 한국 정치는 말 그대로 징후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전락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말살하기 위한 극한 무한 투쟁에 지금 작금의 극단적 정치 양상은 국가적 재앙이고 국민적 재난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피습당했다고 그건 뭐 기분 좋은 겁니까? 배현진 의원 피습만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 피습당해서 사망케 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현실,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근원적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된다.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징후의 정치판으로 전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사건이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징후의 정치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남겨주시죠. 저와 고성국 주필님께서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은 한국 정치가 저주의 구판으로 들어간 결정적 계기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에 모든 걸 걸었고 성공했다. 성공의 열매는 달았다. 정권을 손쉽게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된 보수 진영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마녀 사냥에 나서도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0%예요. 10%.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됐다고요. 어떻게 이 문재인은요, 그 유리한 탄핵 정국을 맞아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가졌는데 5년 만에 어떻게 정권을 빼앗겼을까? 그것도 참 능력이라면 능력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폐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과제로 내세워서 보수 세력을 사냥했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서 50년 집권을 하겠다고 100년 집권 얘기도 나왔죠. 호언장담하기까지 이르렀다. 전직 대통령 2명, 전 정권에서 국정원장 지낸 4명, 수많은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을 감옥에 넣었고 보수 성향 국민 2만 명의 금융계좌를 광화문 집회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뒷조사를 했었죠. 대다수가 3만 원, 5만 원의 소액 후원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탄압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과 그 몇 년 전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서 우파 인사들을 사냥했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대표하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이른바 586, 97세대라 불리는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상대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 부정 세력인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적당한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루어 나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저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뒤흔들기 위한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는 열려 있어야 하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반체제 세력에게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둑, 강도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듯 지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일반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갑자기 나도 시민이야, 나도 지켜줘 라고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경찰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붙잡아야 될, 체포해야 될 대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 지금 현재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야당이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흔들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도,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의 특권, 이러한 주권을 똑같이 인정해주고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저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본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돌로 머리를 내리찢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중학생이.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저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배현진 의원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징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혐오의 정치, 징후의 정치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 민주당에게 총선을 양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총선 과반 이상, 아니요, 180석 이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극단의 혐오의 정치를 주장해온 그런 정치인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판에서 짜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개딸 민주당 다 쳐내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적어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여성 정책, 페미니즘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친페미가 있고 안티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야당과 여당이 협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공약은 없고 정책은 없고 대한민국 내려와라,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런 정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대통령실 관저에 택시 20대가 진입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게 지금 2024년에 벌어져야 될 일인가? 뉴스로 봐야 될 일인가? 싶으면서도 2달 동안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피습 사건이요,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괴물을 잡겠다고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아 반성을 하고, 저 민주당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맹비난을 하고 맹비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틀을 존중하고 체제를 존중하면서 그 틀 내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심판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